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은 단순한 정치 쟁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 분립의 존립 여부와 맞닿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 해도 위헌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통해 내란 종식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겠죠.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참석한 법원장 모두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격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43명의 법원장들 모두 돌아가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참석자는 법 왜곡죄에 대해 판사들이 애매하면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재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피해가 가겠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을 두고도 이런 식이면 특검을 할 때마다 재판부를 만들자 하지 않겠냐, 결국 직위원 재판부를 빼겠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법원장들은 미리 모아둔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하나같이 위헌 가능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제 회의에서는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닌 만큼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의 구체적 대응 방식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법원장들의 위헌성 우려에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다며 법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장 회의에서 제기된 위헌성 우려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계엄과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되었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뭐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망설임은 난국을 방치할 뿐이라면서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더라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한 이른바 위헌 소송 방지법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사법부가 나서 위헌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에 공개 경고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법사위원인 신동욱 의원은 이제 전국 법원장들을 모두 친윤 내란 판사들이라고 몰아붙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한다며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면서도 내란 재판부법의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며 수정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헌성 논란에도 내란 재판부 연내 설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8일 정책의원 총회에서 위헌성 해소에 대한 의견 수렴 후 9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사흘 전 민주당의 사법 개편 입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도 그렇지만 이 법 왜곡죄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 법조팀 류태영 기자와 법 왜곡죄에 대해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법 왜곡죄, 이제 이름도 생소한데 도대체 뭘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판사가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나 검사가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네, 있긴 합니다만 주로 공산국가들에 있습니다. 중국 형법 399조에서는 형사재판 중에 고의로 사실과 법을 위반해 재판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도 부당판결죄란 이름으로 부당한 판결을 한 자는 최대 5년까지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산권 국가들에서 당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한 판사를 처벌하는 장치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범민주권 국가에서는 독일에서 나치에 가담했던 법조인을 청산하기 위해 도입된 사례 정도가 있습니다. 예. 법조계에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통된 반응은 위헌성이 크다 이런 지적입니다. 무엇이 법 왜곡인지 규정 자체가 모호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앞서 보신 대로 어제 전국 법원장회의 참석자들 모두 우려를 나타내며 판사들이 판결 자체를 안 하려 할 것, 이런 말까지 나온 겁니다. 1년에 총 600만 건 넘는 판결과 결정들이 나오는데요. 이 판결과 결정을 내린 판사들이 모두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고요. 그래서 법학계에서도 특정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추진하는 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법관들을 내지는 검찰을 협박하는 기능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법 왜곡죄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명목상 이유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법 왜곡죄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제안 이유를 보면 판사가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의 최근 발언을 보면 조금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만약에 지기현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처벌 가능합니다. 결국 오는 2월로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인 지기현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